네, 반갑습니다. 부의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업을 맡고 있는 김대영 원장입니다. 복장이, 일부러 요즘에 이런 옷을 입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저희 동호회가 원래는 공안직이나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하던 비영리 폐쇄형이었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필라테스를 오래 하신 분이었어요. 거의 강사 수준으로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붙는 걸 입어야 항상 신체를 긴장하고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여성분들이 그렇게 입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다시 몸을 만들기로 계획을 잡고, 금비대, 몸을 좀 빵빵하게 만들기로 계획을 잡고, 이제 요 사무실에서 온라인 코칭만 본업적에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은 뭐냐면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한다, 아니면은 몸을 만들기 시작한다, 뭐 헬스를 통해서 아니면 무술을 통해서 몸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식단 조절이 함께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어려운 얘기 다 생략하고, 실제 일반 직장인이, 생활체육인들이 직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인, 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 직장인들이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실 가능한 식단을 이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예요. 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사실은 식단 관리는 목적에 따라 틀려요. 제가 생각하는 식단 관리는 처방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비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연하듯이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살을 뺄 수 있어. 담배 피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런 분 치고 금연에 성공한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완전 골초였어요. 저는 담배를 하루에 2갑 반, 3갑씩 피웠어요. 한 번 실패하고 나서 그만큼 더 피웠는데 각혈까지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 만나고 나서 진짜 끊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끊을 수 있었냐면, 내가 저 담배는 절대 못 이기구나. 이 담배는 진짜 마약과 같다. 담배는 내가 절대 내 의지대로 끊을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끊지 않으면 아마 영영 못 끊을 것이다라는 절박감, 나 자신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진짜 필사적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는데 10년 넘었죠. 10년 훌쩍 넘었어요. 금연한 지. 식단 관리가 그런 개념이에요. 비만인 분들은 사실은 그게 질병이란 말이에요. 비만으로 되고 나면 이제 뇌에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몸의 호르몬 변화, 그 다음에 뇌에서 인식하는 부분들이 다 변화하면서, 그냥 이건 질병이에요. 질병.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 걸렸는데 의지가 나는 감기 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감기가 낫지는 않잖아요. 맞죠? 어떤 질병이, 그러면 적절한 처방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고 어떤 행동을 변화시켜야지만 질병이 낫듯이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근비대를 통해서 몸을 만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단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명 유튜버 분 중에 보니까 이 젊은 친구는 뭐 식단 관리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다.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 취미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매 유지된다. 저도 적극 공감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까지는. 근데 40대 접어들고 나서 일상생활 속이 이제 운동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몸이 한번 망가지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식단 관리가 같이 병행 안 되면 아무리 운동을 다시 많이 한다 돌아가지 않아요. 진짜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평균 체중이 키가 180인데 평균 체중이 78이었어요. 80 되는 게 목표였어요. 80 정도 돼야 좀 더 우람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94kg란 말이에요. 94. 예. 그러니까 거의 17kg 맞나요? 16kg 올라갔죠. 젊었을 때 이제 그 대통령 경호실 그때 지원 잠깐 했는데, 그때도 좀 나이가 많은 축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 3주 동안 확 빼가지고 82kg까지 뺐는데 요요가 바로 왔어요. 요요가. 인위적으로 뺐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단 관리는 인위적으로 굶게 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먹는 음식을 바꿔버리면 요요가 반드시 와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요, 과학적으로. 맞죠? 그 관련 전문가분들이. 사실은 영양학을 배워보면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재활 트레이너 과정 이수할 때 영양학을 배웠는데 이제 기초 기본만 배웠죠. 기초적인 부분만 영양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요요가 몇 번 오면서 뭔가 제 나름대로 이제 조사하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뭔가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 식단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맥락을 알게 된 건 종합 검진을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살을 빼고 싶다 또는 근육질 몸매로 좀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식단 관리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식단 관리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종합 검진을 받아보세요. 40, 50대 분들은. 그 다음에 전문의 가정의학과 교수님의 그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으세요. 저도 그분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저한테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염증이 얼마나 많은지, 몸 전체, 그 다음에 어떤 영양소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지, 몸이 지금 장기에 어떤 장기에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영양소가 선별적으로 투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줄여야 되는 영양소가 뭔지를 자세하게 상담을 받았어요. 이게 제일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상담을 통해서 이전에 뭐 트레이너 이수할 때 영양학 배운 거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깨달은 점은, 절대 인위적으로 식단을 관리했다가는 바로 요요 현상이 옵니다. 그 과학적 근거는 너무 기니까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위적인 식단은 밥을 안 먹는 거, 밥을 막 확 줄이는 거, 간헐적 단식하고 또 다른 개념이죠. 맞죠? 간헐적 단식은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형태로 주기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굶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약간의 죽 정도는 먹어요. 완전히 공복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 말고 그냥 내가 굶는다. 근데 간헐적 단식도 사실은 직장인들이 그걸 하긴 힘들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 회식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위적인 식단은 거의 불가능하다. 직장이 있는 40, 50대 중장년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인위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보디빌더들이 먹는 거, 막 고구마, 닭가슴살 뭐 해가지고 먹는 거, 우리가 일반 식단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메뉴들, 비현실적인 메뉴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간 손상과 지속성이 없어요. 영양사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장에서 나오는 포장이 된 그 어떤 음식 종류라도 안에는 감미료나 방부제나 이러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누적되면 간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닭가슴살도 포장된 형태 있죠. 닭가슴살 포장된 형태. 잠깐만요. 제가 이제 찜기를 주문했어요. 야채를 쪄가지고 이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하려고, 또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찜기 소독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닭가슴살도 사실은 그게 포장이 되어 나오잖아요. 그 안에 또 감미료나 화학 첨가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닭가슴살 위주로만 많이 먹지 말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이제 처방받은 건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2분의 1 이상 줄이고, 그 다음에 야채 비율을 늘려라는 게 제가 이제 처방받은 거예요, 핵심은. 근데 단백질 섭취를 할 때 인위적으로 그렇게 포장된 닭가슴살로만 식단을 구성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한 번에 바로 간 손상이 오진 않아요. 그리고 20대 30대 분들은 전혀 손상이 오지 않겠죠. 근데 나이가 들고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분들은 그렇게 공장에서 나온 가공된 식품 위주로 식단을 인위적으로 짜게 되면 간 손상의 데미지가 젊은 분들보다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운동을 같이 병행하다 보면, 병행하고 이제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게 되면 이제 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요 부분도 뭐 과학적 근거는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생략할게요.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속성이 없어요. 이런 인위적인 식단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 직장 생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할 거예요? 나만 동떨어져서 불가능해요. 진짜로, 실제로. 한다 해도 1년, 2년 안엔 못해요. 다 같이 해야지, 가족들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식단은 지금 먹는 양 먹는 거예요. 지금 먹는 양 먹는데 운동량을 늘리고, 생활 속에서 운동량 좀 더 많이 걷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40, 50대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렇게 운동량을 늘리면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40, 50대는 탄수화물 양을 줄여야 돼요. 지금 살이 좀 체중이 저처럼 급격하게 찐 사람들은 탄수화물 양을 줄이면서 단백질 양을, 그러니까 총량은 그대로인데 단백질 양을 늘리고, 단백질 양을 늘릴 땐 반드시 채소량을 그만큼 더 많이 늘려야 돼요. 총량은 그대로 하고 굶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활동량은 원래 활동량보다 더 많이 늘려나가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쉬는 시간에 스쿼트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푸시업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활동량을 늘려나가는데 음식은 그냥 드시던 대로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직장 동료들하고 점심 때 국밥 먹으러 갔다. 그러면 공깃밥을 3분의 2 정도만 먹고 3분의 1은 남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야채를 더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는 이제 나오는 정량이 정해져 있으면 야채를 좀 더 많이 섭취해서 공복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 그대로 먹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살이 저절로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요. 활동량 늘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요 음식 먹는 총량은 그대로 놔두는데 비율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인 감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과자, 그 다음에 라면, 가공식품들. 그러니까 저도 이 찜기를 왜 샀냐면, 저는 이제 컨설팅을 본업으로 하는데 사무실에 저 혼자 있어요. 직원들이 없어요. 없고 이제 예약제로 이렇게 막 운영하는데 되게 바빠요. 바쁘니까 이제 점심을 진짜 많이 바쁘고 예약이 많이 몰릴 때는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라면이나 가공된 비빔밥 있죠. 요즘에 먹기 편하게 나오잖아요. 그걸로 대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바로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3단 찜기를 하나 샀고, 3단 찜기가 편한 게 밑에 이제 계란, 고구마, 야채 또는 뭐 고기 있잖아요. 잡채용 고기는 금방 있거든요. 잡채용 고기 사와가지고 생선 그 야채 위에 올리고, 야채는 그냥 종류 안 가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씻어서 올리면 돼요. 고기 올리고 그렇게 해서 찌고 그냥 먹고 남은 거는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그러면 한 이틀 3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한 게 자영업이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면 가정에서 그 정도 노력은 하시면 돼요. 아내분 보고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하세요. 본인이 직접 하면 애살도 붙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동기부여도 돼요. 그래서 찜기 2만원이면 사거든요. 가정에 하나 놓고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계란 세척하고 고구마 세척하고 야채, 그 다음에 뭐 고기 좋아하시면 고기 넣어도 돼요. 닭가슴살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끼 정도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과자나 간식 그런 걸로 때우는 분들이라면 라이프 스타일이 한 끼 정도는 인위적으로 좀 인위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야채하고 고구마, 그다음 밥 먹어도 돼요. 밥 먹어도 되는데 야채를 많이 풍부하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백질과 함께. 그래서 저는 찜기를 샀어요. 그래서 저처럼 안 되는 분은 도시락을 싸가는 게 제일 좋고, 이게 매일은 안 되겠죠. 왜냐면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수도 있고, 도시락만 매일 싸가면 좀 왕따당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눈치껏, 요령껏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 50대 분들은 직장인 분들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맞죠? 대다수는. 아닌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본인이 충분히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땐 이러한 감소를 위해서 인위적인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건강식으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니면 주말에라도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낮 시간대.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자나 가공식품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려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천이에요, 실천. 그리고 저는 사탕이 먹고 싶으면 그냥 과일을 먹어요. 이 과일에 당이 많아서 뭐 당뇨나 이런 분들 안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영양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일에 있는 당의 그 함량치가 탄수화물 함량치 밥 한 공기에 비하면 아주 적대요. 그러니까 과일을 아주 많이 먹어야 밥 한 공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이번에 나온 결과로는 지금 관리 못하면 당뇨로 바로 넘어가는 그 앞전 단계였어요.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로 대체하고 있어요. 과자 종류는 과일로 대체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쿠키를 잘 만들어가지고 빵하고 이제 그걸 좀 많이 먹었더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1년 단위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앞 건강검진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량을 늘리니까 지방간은 원래 있었고, 그래서 전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목적이 5, 6개월로 제가 직접 그 홈트레이닝 중장년을 위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만들면서 이제 제가 이전에 개발했던 공안직 대상 고강도 그 트레이닝은 맨손 트레이닝이고 그거는 이제 코어나 근지구력 위주로 돼 있고 근비대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홈트레이닝으로 덤벨과 그 다음에 밴드, 등척성 운동을 할 수 있는 밴드, 그 다음에 이제 인클라인 벤치 세 가지만 딱 구입해서 홈트레이닝으로 이제 시간이 바쁜 직장인들이 프로그램대로 이제 5, 6개월 단위로 이제 근력을 향상시키면서 근비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근육 함량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 짰어요. 짜서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식단도 바로 바꾸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비율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 먹던 식단 안에서 내가 먹는 비율만 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비율에서 조정된 양에서 야채하고 단백질 쪽을 조금 더 늘리고, 그렇죠? 야채를 좀 많이 늘리는 게 좋아요. 사실은 공복도 해결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거든요. 위장하고 장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